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새로운 우방. 2. 한국을 위한 훌륭한 선물. 3. 사막의 제2의 한국 세워졌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이 몽골에 대해 기술 및 기후 변화 분야에서의 도움은 두 국가 간 친선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에 뛰어난 사례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은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첨단 기술을 제공하며 몽골이 시대의 도전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구축하는 데 지원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몽골의 기술과 과학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한국은 몽골이 현대 기술의 최신 진보를 습득하고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나라 간의 교육 및 연구 협력 프로그램과 기술 교환은 열린 학습과 협력 환경을 조성하여 두 경제 모두에서 혁신과 창조성을 촉진했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 분야에서 한국은 몽골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해결책과 정책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원천을 확보하는 데 유용한 접근 방식과 솔루션을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몽골이 환경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전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한국은 몽골에서 환경보호 및 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데 자금과 기술을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줄이고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창출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국이 몽골에 대해 기술 및 기후 변화 분야에서의 지원은 두 국가 모두에게 상당한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협력과 지식 공유를 통해 두 나라는 기후 변화부터 지속 가능한 개발까지 국제적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더욱 밝고 조화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에 있었던 리튬 광산을 모두 사들이며 전 세계 리튬 시장을 장악해버린 중국. 한국의 2차 전지 기업들이 중국을 짓밟고 세계 1위로 등극하며 떵떵거리자 중국은 리튬을 한국에 공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충격을 줄 수 있다며 겁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번에는 요소수 공급을 중단시켜 대한민국 유통망을 흔들어 놓더니 이번에는 반도체보다 커진다는 2차 전지 산업을 통째로 마비시켜버리려는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몽골에서 초대박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한국-미국-몽골 연합이 바로 어제 몽골에서 파격적인 발표를 하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한국은 중국에서 리튬을 더 이상 사올 필요가 없어지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얼마나 큰 대박이 났길래 하루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전세가 역전이 된 것인지. 이제는 중국이 한국에 제발 사달라고 해도 한국이 거절할 수 있는 위치를 갖게 됐는데 위기를 느낀 중국이 한국에 갑작스럽게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는데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몽골에선 한류 인기에 힘입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가 커지면서 마치 한국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익숙한 외관과 낯익은 제품들, 한쪽 공간에서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 이들까지 마치 한국과도 같은 이곳은 몽골에서 70% 이상의 점유율로 관련 업계 1위에 오른 한국 편의점입니다. 몽골에 진출한 한국 편의점 매장은 이 기업과 경쟁사까지 포함해 무려 400여 개에 이릅니다. 빌궁 한국 편의점 울란바토르 지점 매니저는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에서 1,200명 가까이 손님이 오셔서 한국처럼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했고 한국 편의점을 이용하는 몽골인 고객 안우징은 항상 편리하고 좋은 상품이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합니다. 전했습니다. 한국의 이마트도 2016년부터 몽골에 진출해 초대박 행진을 이어가며 울란바토르에서만 3호점째 문을 열었는데요. 이곳은 다양한 한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계속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진남규 몽골 주재 수석부장은 저희 매장에는 일평균 12만 명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주 고객은 몽골 현지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가끔 한국에서 여행 오시는 관광객 분들이 좀 계십니다. 전했습니다. 하루에 12만 명,
믿겨지시나요? 이 밖에도 제과점과 카페 등 몽골의 다양한 업계를 사실상 한국 기업이 접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한국 제품은 품질이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라는 신뢰가 밑바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류 열풍이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몽골에서 한국이 초대박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미국, 몽골에서 초대박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미국, 몽골 이렇게 3나라가 핵심 광물 협의체를 만든 것인데요. 3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광물 샘플 분석 협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한국 몽골, 미국 몽골 양자 간 추진 중인 광물 탐사 정보를 공유하면서 3국 간 공통 관심 지역을 발굴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재 전 세계 패권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광물인 리튬. 반도체보다 훨씬 더 커진다는 2차 전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광물 리튬을 한국, 미국, 몽골이 패권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캐네디안 디멘션에 따르면 탐사 기술과 채굴 기술이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몽골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리튬과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몽골은 한국과 미국 연합에 세금을 거의 100% 깎아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져 한국과 미국은 더 이상 중국에서 리튬을 수입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중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리튬을 채굴할 수 있게 된 것이고 한국과 미국은 오히려 몽골에서 리튬을 초대 규모 채굴해 다른 국가에 팔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규모를 손에 쥐게 됐습니다. 해당 외신은 리튬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히토류도 몽골에 매장되어 있다라며 한국과 미국이 몽골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을 얻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사인부얀 아마르사이칸 몽골 부총리는 몽골은 광물자원 분야에서 중국을 대체할 공급처가 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몽골 국립지질연구소에 따르면 몽골에는 6,140만 톤의 구리, 310만 톤의 히토류가 매장돼 있는데요. 사인부얀 부총리는 독일 같은 제조업 강국들도 몽골 광물 자원에 관심이 많다면서도 한국과 미국이 몽골에는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한국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싶다고 알린 것으로 전했습니다. 몽골이 이렇게 갑자기 세계 1위 리튬 및 히토류 매장지로 떠오르자 세계 1위 갑부이자 전기차 압도적 1위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최근 직접 몽골 총리를 만났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화요일에 콥상남스랭 어용에르덴 리보남스레인 오윤 어르 몽골 총리와 전기차 부문의 잠재적 투자 및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몽골은 인구 수도 340만 명 수준에다가 전기차를 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 수준입니다. 전기차 인프라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도 일론 머스크가 몽골의 초대규모 배터리 공장뿐만이 아니라 테슬라 공장, 심지어 스타링크 법인까지 몽골에 세울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몽골에 얼마나 많은 리튬과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실제로 795억 원을 투자해 몽골 광산회사 몽나 지분 60%를 인수한 한국의 금양은 내년 초부터 현지에서 리튬을 채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몽나는 이미 허가받은 텅스텐 등은 연내 채굴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양은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친 현지 출장을 진행해 현지 답사를 실시했으며 10일 몽나 측과 지분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몽골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몽골은 이미 제2의 한국과도 같습니다. 이미 몽골 사람들 대부분은 한국의 이마트에서 매일 새끼 장을 봅니다. 야채부터 과일, 고기, 심지어 한국산 제품들도 엄청난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몽골인들이 장을 보기 귀찮을 때는 이렇게 이미 몽골 전역에 있는 한국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이곳에서 한국인들처럼 라면과 삼각김밥을 사 먹기도 합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이렇게 한국인들처럼 편의점 앞에 앉아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라면에 김치까지 함께 먹고 있죠. 몽골거리도 한국인지 몽골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심지어 서울의 거리라는 곳도 있습니다. 한국을 그대로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곳이라 한국인이 몽골 여행을 가면 자신이 여행을 온 것인지 한국에 있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합니다. 몽골에 있는 아파트들도 모두 한국이 지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모두 짓다 보니 한국과 똑같이 생겼는데요. 심지어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모두 한국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몽골 국회에서는 최근 이럴 거면 차라리 몽골을 한국의 연합국가로 지정하여 세계 최고인 한국의 IT 기술과 인프라 등을 모두 그대로 가져오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몽골 정부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몽골 국민들도 한국을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 반대하는 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몽골은 한민족과 같은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여러 역사적인 사실로 고증되었습니다. 옛날에 한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시에는 150만 명이 살고 있는데 한국에 유학을 했거나 취업을 했던 이들이 수십만 명 살고 있습니다. 그 수요가 20만 명 이상이라고 보는 이도 있습니다. 몽골인들은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어를 너무나 잘합니다.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한국살이를 해본 이들은 한국 문화에 동화돼 한국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에 편입돼도 몽골인들은 전혀 아무런 거부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몽골 국회의원들은 한몽골이 국가연합을 시도. 하나의 연합국가로 변한다면 두 국가가 공히 얻을 이익이 많을 것이라며 몽골을 한국에 완전히 연합시키지 않더라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들인 과거의 역사를 벤치마킹, 몽골의 일부 지역을 한국에 넘겨주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몽골이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내리려 하는 것은 바로 사막화 때문입니다. 몽골의 사막화는 생각보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대다수 몽골의 국토가 황폐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당장 대변화를 만들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몽골인들이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유일하게 몽골을 대변화시켜줄 수 있는 곳은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몽골이 최근 한국에 파격적인 선물을 줄 것이라 발표해 전 세계 외신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몽골에 진출하여 도시 전체를 한국식으로 완전히 뜯어 고쳐버리자 몽골인들은 우리가 마치 한국에 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라고 말할 정도로 놀라워했는데요. 도대체 한국이 몽골에서 무슨 일을 벌였길래 이렇게 주요 외신들이 온통 한국과 몽골 이야기만 하며 난리가 났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은 3~4천 년 전 몽골 땅 어디에선가 살다가 남쪽으로 이동해 중국 동북부 지방을 거쳐 현재 한반도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는 몽골 반점이고 또한 언어 면에서 같은 우랄알타이계 언어를 쓰고 있죠. 많은 한국인은 몽골에 와서 남의 나라에 온 것 같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김새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몽골어를 들을 때 알아듣지는 못해도 마치 한국어를 듣는 것 같은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죠. 몽골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13세기 몽골 기마군단의 말발굽 아래 유라시아의 모든 왕국이 초토화됐습니다. 칭기즈칸은 저항하던 서하 제국을 아예 지상에서 쓸어버렸습니다. 사라센 세계의 중심이던 호라즘 제국의 도시들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그리곤 무슬림 세계에 한국을 세워 직접 통치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키예프가 강력히 저항하자 대도시의 흔적을 아예 없애버리고 킵차크 한국을 세웠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왕조를 없애고 원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몽골 제국에 30여 년을 끈질기게 저항한 고려는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몽골 제국에 거세게 맞선 데 이어 피정복 뒤에도 왕조를 유지한 유일한 나라가 고려입니다. 13세기 몽골 초원에는 몽골, 나이만, 케레이트, 타타르, 메르키트 등 여러 유목 부족이 말과 양떼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칭기즈칸이 등장하기 전에는 유목민 특유의 약탈 보복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양육 강식의 초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몽골족이 타타르족을 습격하면 타타르인들은 가축을 내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몽골 병사는 가축을 약탈하느라 적을 추격하지 않습니다. 얼마 후 힘을 키운 타타르족이 몽골족을 기습하고 똑같은 약탈과 보복이 반복됩니다. 칭기즈칸은 초원에서의 게임 룰을 약탈 전쟁에서 정복 전쟁으로 바꿨습니다. 병사들의 개인적 약탈을 금지하고 도망가는 적을 끝까지 추격해 정복하고 항복한 부족민은 몽골 우르스의 일원으로 받아줬습니다. 물론 전투가 끝난 후 약탈물은 공정하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몽골 초원을 정복하고 난 뒤 칭기즈칸이 25년간 정복한 땅은 로마 제국이 400년간 정복한 땅보다 넓었습니다. 몽골 기마 군단의 압도적 힘은 놀라운 기동성입니다. 몽골 병사들은 평균 4에서 5마리의 말을 끌고 전쟁에 나갑니다. 2에서 3일 정도는 말을 갈아타며 계속 달립니다. 작은 몽골 말이지만 하루 200에서 300km까지 달리니 서울 부산 거리를 이틀 만에 질주하는 것입니다. 원정을 갈 때 병사 한 명의 1년치 식량인 소 한 마리를 유포보르츠로 만들어 양의 오줌보에 넣어 말꼬리에 달고 다니 다른 군대와 달리 군량 조달 문제도 없었습니다. 고구려의 전통을 이어받은 몽골의 기마사술기마 사술, 즉 말을 달리며 활을 쏘면 화살이 하늘을 시커멓게 덮고 날아가 적의 갑옷, 방패를 뚫습니다. 이 정도면 현대전의 기총소사 수준입니다. 칼과 창을 들고 맞붙기 전에 승패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징기스칸이 점령한 나라를 보시면 현재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서부터 시작해 튀르키예와 중국을 모두 점령한 것은 물론 러시아의 사할린 섬까지 모두 차지했습니다. 엄청난 크기죠. 거의 2개 대륙을 싹쓸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몽골족이 고전하며 점령에 실패한 나라가 바로 고려였습니다. 몽골군의 기동성과 기마사술이 한반도에 들어와서는 맥을 못 쳤습니다. 우선 대부분이 산지고 질퍽한 논이 많아 말이 신나게 달릴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압록강을 건너면 산성들이 늘어섰는데 고려 군사와 백성들이 산성에 들어가 농성을 했습니다. 기공성기를 쓸 수도 없고 몽골 병사가 극히 꺼리는 몸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고려군은 활을 잘 쐈습니다. 우리 국궁은 만궁으로 둥그렇게 2번 휘었습니다. 몽골의 활보다 사거리가 길고 관통력도 뛰어났습니다. 고려의 만궁은 60m 정도가 유효 사거리였습니다. 이 거리에선 성벽을 공격하는 몽골군의 어깨와 팔을 구별할 정도로 정확히 맞춥니다. 말하자면 고려군은 공격엔 약해도 산성에 몸을 숨기고 활을 쏘는 수성에는 탁월했던 것입니다. 귀주성을 공략한 뒤 7순이 넘은 몽골의 한 장군은 내가 수많은 전쟁을 겪었어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투항하지 않고 완강하게 싸우는 군민은 처음 본다라고 감탄했습니다. 고려사 권백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활을 잘 쏘니 당태종이 안시성에서 고구려군이 쏜 활을 맞았던 것입니다. 몽골의 2차 고려 침공에서는 처인성에서 살릭타이가 김윤후의 화살에 맞아 전사하고 몽골군이 철수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목민족이나 한족과 다른 우리 민족 특유의 저항정신입니다. 양과 말을 몰며 초지를 떠드는 유목민족은 강한 자가 나타나면 그 아래에 복속합니다. 한족도 외적과는 싸우지만 일단 패하고 나면 순종합니다. 이 점은 일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결코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끈질기게 외세에 저항했습니다. 지배 계급만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몽이나 임진왜란 때 보듯이 승려, 농민, 심지어 천인 계급까지 외세에 맞섰습니다. 침략자에겐 아주 당혹스러운 상대죠. 고려는 손에 넣는데 실패했지만 중국과 러시아 튀르키예까지 모두 점령한 징기스칸의 몽골. 1000년이나 지속된 로마와 달리 몽골 제국이 90년 만에 망한 이유는 바로 말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제국과는 달리 말 때문에 근거지인 몽골 초원을 떠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정복한 국가의 지배력을 강화시키지 못해 제국이 유지되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몽골 제국이 빨리 망한 것은 건축문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건축물은 제국이 정복지를 통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집트 제국은 피라미드, 로마는 콜로세움,
중국은 만리장성과 대운하 등으로 건축물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했습니다. 하다못해 유목민의 제국인 이슬람 제국도 로마의 건축 유산인 하기야 소피아로부터 배워서 정복지마다 하기야 소피아 모양의 모스크를 건설했습니다. 심지어 20세기에 지어진 이태원에 있는 이슬람 사원도 같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몽골 제국에는 말과 텐트만 있고 건축은 없었습니다. 유목민족이어서 말을 잘 탔고 멀리 갈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영토 확장에는 일가견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건축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몽골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2000년 기준 몽골의 1인당 GDP는 50만 원 수준으로 우즈베키스탄보다 더 낮았습니다. 몽골의 국토 면적은 156만 제곱킬로미터로 한국의 무려 15배가 넘습니다. 한국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원도 풍부한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몽골은 땅은 크지만 국토의 무려 80%가 사막입니다. 21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후변화로 몽골의 사막화는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 위에서 가축을 키우지조차 못하게 된 몽골인들. 이렇게 험난한 환경 탓에 몽골의 인구수는 고작 335만 명. 기초적인 생활조차 힘들다 보니 이세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던 몽골. 한국이 몽골에 상륙하자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보시면 놀랍게도 한국이 몽골에 본격적으로 상륙한 2000년부터 최근까지 몽골은 다른 나라들을 모두 제치고 기적에 가까운 성장을 보이며 1인당 GDP가 무려 10배나 폭등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적 같은 성장을 보이며 몽골인들의 삶의 질이 눈부시게 달라지자 일제히 한국을 외치며 한국에 열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몽골에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준 것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국토의 80%가 사막으로 뒤덮여버린 몽골을 위해 몽골에 셀 수 없이 많은 나무를 심어준 결과 놀랍게도 몽골의 숲이 생겼습니다. 경기 수원시는 몽골 사막에 10년 동안 조성한 수원 시민의 숲이 식생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앞서 시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5억 원을 들여 몽골 사막 10만 미터 땅에 소나무, 버드나무, 차차르간, 비타민 나무 등 나무 6종 10만 4,770그루를 심었고 놀랍게도 몽골 사막 한가운데 숲이 생겼습니다. 몽골은 감사의 표시로 이곳을 수원 시민의 숲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수원시뿐만이 아닙니다. KB도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땅에 모래바람만 가득했던 몽골의 투부 아이막도 바양척도 섬군. 이 마을에 2년간 나무를 심으면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죽은 땅이 살아나 푸른 잎이 자라고 전에 볼 수 없던 곤충과 벌레, 다람쥐, 토끼 등 동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민들의 삶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원주민 30여 명에게 숲과 농장을 관리하는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토양이 복원되면서 농작물 재배도 가능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양묘, 영농 등 각종 사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를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렉데브 사란토야 C55는 이 황량한 곳에 숲을 조성하겠다니 처음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라며 하지만 두 번의 계절이 지나면서 이곳엔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몽골 사막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는 이렇게 서울의 거리와 한국식 기와로 도배가 됐습니다. 몽골의 수도를 한국 건설회사들이 고층 빌딩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막화를 막기 위해 최첨단 기술들을 대거 도입해 빌딩과 녹지의 균형을 맞추는 그린 시티를 세워준 것입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는 마치 한국의 도시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놀라운 정도로 닮아있죠. 여기에 더해 한국인이 몽골에 세운 후레대학교는 몽골의 카이스트로 성장했습니다. 몽골 최고의 IT 대학교로 등극하며 몽골을 최첨단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한 인재들을 매년 다수 배출하며 몽골 최고의 대학교로 등극했습니다. 몽골은 이렇게 나라를 통째로 완전히 바꿔준 한국에
너무나 고마운 나머지 엄청난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매번 한국을 위협하는 단골 상품이죠. 바로 히토류. 스마트폰부터 자동차, 반도체 등 모든 곳에 사용되는 히토류. 중국이 지금까지는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해오다 보니 한국이 중국에 매번 휘둘리며 당하고만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몽골에는 무려 80여 종의 광물 자원이 초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히토류도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몽골은 10대 자원 부국으로 히토류 세계 매장량의 무려 16%를 보유하고 있고 구리는 세계 매장량 2위, 형석 3위로 엄청납니다. 또한 몽골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구리를 가지고 있는데 구리는 바로 전기차의 핵심 재료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무려 80%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구리는 한국에 정말 중요한데요. 몽골이 이를 모두 한국에 주기로 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전 세계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몽골은 한국에만 유일하게 몽골에서 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고 수처리 시설도 한국에 맡기고 몽골 전체에 공급할 에너지를 위한 발전소도 한국에 지어달라고 맡길 뿐 아니라 몽골 사람들이 미치도록 사랑하는 유일한 대형마트도 한국의 이마트뿐입니다. 한국의 사막을 변화시키자 몽골 대통령이 놀라운 결단을 해 일본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9월 13일 한국에 있는 도시 수월에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몽골 정부는 한국에만 회토류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하는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만들어내는 나비유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인데 이는 수원시와 시민들이 한 그루씩 10년 동안 꾸준히 몽골에 나무를 심어 만든 수원 시민의 숲의 이야기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로 인해 동북아시아가 사막으로 변하는 상황을 막고 심어진 나무는 주민의 삶의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나무를 심은 몽골인들의 인식도 변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지난 8월 25에서 29일 수원 시민으로 꾸린 봉사단과 수원시 공직자 등 17명이 4박 5일 일정으로 몽골 투브 아이막 에르덴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단에는 한국나무병원협회와 수원시도시 숲견학회 등에 소속된 나무와 숲, 생태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이 몽골을 찾은 까닭은 수원시와 시민들이 10여 년간 장기 프로젝트로 만든 수원 시민의 숲의 상태를 눈으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몽골 수원 시민의 숲은 수원시와 시민들이 나무를 심고 가꾼 곳입니다. 10년간 공공과 민간의 노력이 한 군데 모인 대장정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숲처럼 산속의 아름드리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지진 않았지만 100헥타르에 이르는 너른 평지에 키 작은 나무와 풀들이 뒤덮인 풀밭입니다. 풀과 나무로 푸르게 덮인 현재의 모습과 달리 10년 전 이곳은 많은 지역이 사막으로 변해 심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기후변화로 빠르게 풀밭이 파괴돼 유목 생활을 하던 주민들이 환경난민으로 떠돌기도 했습니다. 이에 수원시는 사막으로 변하는 상황을 막고 국제기구의 환경대응에 발맞추고자 이곳에 10년간 모두 10만 4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번에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수원 시민의 숲에 심은 나무는 현재 5만 4천여 그루가 살았다고 파악됐습니다. 2020년 생존율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셈인데 이는 나무 가꾸기를 하는 지역이 안정돼 자리를 잡았음을 뜻합니다. 더욱이 비타민 나무는 스스로 번식해 나무를 심을 때보다 많게는 20%가량 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포플러의 경우 자연 상태에서 싹이 튼 어린 나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한국나무병원협회 전문가가 진행한 땅 조사 결과도 괜찮은 편이었는데 숲 가꾸기를 하는 지역기 땅이 바깥 땅의 견조 습도가 높고 산도폐화 역시 외부에 비해 평균치가 낮았습니다. 나무 가꾸기 사업 덕분에 오랜 기간 가축의 출입이 차단되고 나무와 풀이 활발하게 자라면서 땅 상태가 좋아진 것입니다. 한국나무병원협회는 나무 가꾸기 사업을 하는 지역의 땅 상태는 처음보다 훨씬 좋아졌으며 유기물층의 발달이 시작돼 토양 미생물 활력이 강해져 땅의 화학성과 물리성이 점차 나아진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사막이 푸른 풀밭으로의 변화를 가져온 몽골. 수원 시민의 숲이 태어난 시기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로 지구가 더워지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환경 수도를 꿈꾸던 수원시는 몽골이 사막으로 변하는 현상이 곧 수원의 문제라고 여기고 민간협력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몽골 수원 시민의 숲 도성의 밑그림을 그리려고 현지를 직접 찾아 환경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10헥타르씩 10년간 모두 100하의 나무를 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듬해인 2011년부터는 나무 가꾸기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사업을 이끌 휴몽 몽골 사업단이 3월 창립됐고 수원 시민 한그로 나무 심기 운동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냈습니다. 몽골 현지에서는 건조한 모래땅에 나무를 심으려고 튼튼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국제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국제 NGO 푸른 아시아와 함께였는데 염소와 말 같은 가축의 피해를 막으려고 울타리 작업도 함께했습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첫 나무 심기 행사는 2011년 5월 26일에 진행됐습니다. 현지를 방문한 사업단과 수원 지역 대학생 봉사자 등 42명이 구덩이를 파고 방풍림으로 쓰일 비술나무와 포플러, 버드나무 등을 심었습니다. 주민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열매가 열리는 나무도 같이 심었고 9월에는 현지 실태 조사단을 보내 나무의 생존율을 조사했습니다. 2012년에도 1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으며 관계시설과 전기설비 등 기반시설을 다진 수원시는 2013에서 2016년 4년간 해마다 5월이면 규모가 아주 큰 나무 심기 행사를 열어 2만여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어 2016년 10만 그루 나무 심기 목표를 일찍 넘어섰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2017년부터는 수원 시민의 숲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나무 생존율을 높이려고 자동 관수시설을 들이고 묘목장과 퇴비장도 설치해 조림지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는 방법도 찾았습니다. 몽골 국영방송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수원시와 시민들은 몽골에 단순하게 풀밭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희망의 뿌리를 내리는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100하 규모의 수원 시민의 숲은 500만 미터의 땅이 사막으로 변하는 상황을 막는 직접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숲 가꾸기 사업에 생기를 불어넣고 성공률을 높이는 데 엄청난 도움을 줬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가 오랜 기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년간의 경험이 차곡차곡 쌓인 덕분에 기술력은 높이고 시행착오는 낮춰 몽골이 사막으로 바뀌는 일을 막는 사업이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됐다는 뜻입니다. 몽골 정부 주도로 2030년까지 10억 그루 나무 심기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수원 시민의 숲이 우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주민들의 삶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비타민 나무로 알려진 차차르간과 우울인 누드 등 열매로 소득을 올릴 만한 나무들이 7만 7천여 그루에 이르러 주민들은 이를 활용해 수익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수원 시민의 숲을 관리하는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양묘장을 운영해 어린 나무를 팔아 돈이 되는 원천을 여러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수원 시민의 숲을 관리하려고 조성한 하늘마을에 사는 한 주민은 잘 자란 나무가 사막으로 변하는 상황을 막아주고 있다며 이는 사막에 제2의 한국이 세워진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수원 시민들에게도 환경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민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동안 숲 가꾸기 사업에 참여했던 대학생 봉사단과 시민들은 그동안 사막으로 변해가는 몽골 이야기를 흘려듣곤 했는데 몽골에서 나무를 심으며 마음속에 환경에 대한 관심도 함께 심었다고 임을 모았습니다. 이 같은 성과로 인해 수원시와 몽골의 협력관계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은 강투무르 룸덴도르치 몽골 환경부 차관은 이재준 수원시장을 찾아 수원 시민의 숲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수원시가 몽골의 비결을 알려주고 계속 교류 협력을 하자고 청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는 몽골과 수원의 국한된 협력관계가 아니다라며 한국 정부와 몽골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 연대를 높이는 한편 공급망을 포함한 경제 안보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희소금속협력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것인데 중국의 자원, 무기와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히토류의 매장량이 풍부한 몽골과의 공급망 협력은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몽골 외교부 청사에서 바트뭉크 바트채책 몽골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10위권의 자원 부국인 몽골은 한국의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국이라며 희소금속협력센터의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첨단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위한 히토류와 배터리용 희소금속 같은 몽골의 풍부한 광물과 자원이 한국의 인프라 기술과 결합해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트채책 장관도 몽골의 자원과 한국의 노하우, 선진 기술을 결합하는 방향에서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치 연대 강화도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였는데 박 장관은 한국과 몽골은 영내 자유평화 번영을 위해 함께 연대하며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몽골 측의 설명의 지지와 협력 의사를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한몽경제동반자협정 EPA 체결 협상과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도 속도를 낼 방침으로 박 장관은 한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겠다는 공동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하반기 제6차 공동위원회를 열어 외교차관 전략 대화를 신설해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후변화 협력 기본협정에도 양국은 가서명했는데 한몽 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교류 민간 투자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양국 대기 질 개선 협력을 강화한다는 목표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세상사였습니다.